시장은 항상 희노애락이 있는 법이죠. 댓글이 많이 안 달리고 있습니다. 악플 별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제가 커뮤니티에 약간 인증을 했을 때 트레이드박 인간 지표구만 인증 사진 보고 바로 매도했다. 야, 이 프로필 사진부터가 재밌는데요. 저는 단타를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1년 6개월 정도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구독자 끌려고 하는 건가요? 초심 잃지 마세요. 노래 구독자 끌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튜버인데 코인 이야기만 주구장창해서 이게 뭐 세상이 관심을 저에게 주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하나의 시도입니다. 제가 굉장히 억누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코인에 대해서만 거의 얘기하려고 하니까 가끔 좀 재미없거나 따분할 때 제가 노래 한 곡씩 잠깐 그 쇼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나스닥 차트인데요. 개인적으로 나스닥 차트가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을 세게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회복 속도가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다고 보고 있어요. 전고점 대비 21선, 월봉의 21선을 돌파하니까 강한 슈팅이 계속 나왔고, 자, 이쯤에서는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한들 나스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갑자기 힘받아서 쭉 올라간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나스닥 조정 받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함께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락할 때는 귀신같이 커플링 되는 순간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님이 금리는 2번 정도 올려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거는 솔직히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기준금리가 5.3에서 막 이 이상이 넘어간다면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물론 시장이 반영을 하는 거죠. 금리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반영을 하지만, 막바지라는 것을 반영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5% 중반대가 돼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금이 진짜 씨가 마르고 더욱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금리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4% 초중반에서 하는 얘기였고, 지금 5% 넘기면서 5% 중반 또는 5% 후반까지도 얘기하는데, 2번 더 올리게 되면 이거 진짜 고통이거든요. 진해 이제 미국 강세장,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는 건데 타 국가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 미국이 노동시장이 아주 좋고 실업률이 적다고 계속 그 지표를 가지고 인플레이션만 자꾸 얘기하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미 연준의 고집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내린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안 돼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적당한 인플레이션과 적당한 금리가 중요한 거지, 이 인플레이션 때려잡는다고 다 같이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파월 의장이든 미 연준은 항상 말을 바꾸기 때문에 2번을 얘기해도 결국에는 한 번 정도는 올릴 가능성을 봐야 되고, 7월에는 거의 베이비 스텝 정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가 괴롭죠? 당장 위험 자산의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스닥을 좀 봐야 되면 이거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주봉상 고점에서부터 반 정도 되돌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주봉의 흐름에서 조정과 하락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플링 장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그러면은 주식장이 좀 흐지부지하는 장이 오겠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함께 조금 저점을 갱신하러 가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저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하는 뭐 15,000달러를 깨는 저점이 아니라 이제 고점이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 영상을 최근에 보신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비트코인 목표가 200K 보는 사람이에요. 중간중간에 파동의 흐름과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에 대한 조정,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디 구간에서 우리가 함께 매수할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지. 저 비트코인 69K 뚫으면 150, 200K까지도 본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가는 거는 알겠는데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성으로 막 매수가 들어가면요, 고점이 나오고 하락하는 그 구간에서 굉장히 썰려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해야 돼요. 시장에 참여는 할 수 있어도 끝까지 끌고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여기서 그대로 고점이 나와 버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하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주봉상 한 28K에서 29K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거기서 버티는 걸 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분할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진입하든 좀 지켜보고 들어가는 것도 맞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스타일은 여기서 고점이 어디까지 나오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뭐 장대로 밀어 올려서 35K로 넘어간 상승이 나온다면 굉장히 방향성이 확실해진 거예요. 오히려 편한 겁니다. 35K로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거기서 하락을 하는 흐름이 또 존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속 지금 여기서 보면 한 번의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상승이 나오고 지금 두 번째 조정이죠. 주봉상. 그죠? 이렇게. 자, 한 번의 상승 조정, 그리고 두 번이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조정이 나오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해서 나오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과매수권의 영역도 왔고 지표상 월봉의 22평을 또 돌파해서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방향성이,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이제 거의 확실시해졌으니까 충분히 선택하기 쉽다는 거죠. 고점부터 나오는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 매수를 하던가 이런 게 선택을 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솔직히 선택하기 굉장히 힘든 순간이죠. 오히려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크지는 않지만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지금 엄청나죠. 지금 보세요. 지금 5%에서 평균 10% 가까이 빼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2, 3일 전에 영상에서도 알트코인이 바닥 대비 2배 이상이 올라와도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이거를 그 구간에서 공격적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왜냐하면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공격적 매수를 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 캐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약간 1%에서 2% 출렁이는 것 뿐인데 평균 5%, 10%가 빠지는 중이에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무슨 알트코인을 여러분들 좀 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솔직히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자마자 바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똑같이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인 질문을 받았던 건 뭐냐면, 알트코인 장이 이제 곧 올 건데 도미넌스를 제가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도미넌스가 꺾여야 돼요, 무조건. 지금 단기적으로 꺾일 타이밍도 왔고 주봉상 상당히 많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원웨이로 상승은 또 없잖아요, 항상.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요 정도 빼고 이 매물대를 좀 리테스트하러 가는 이 구간부터 버티고 횡보하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이 조금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그러니까 일단은 꺾여야 돼요. 도미넌스가 일단은 꺾이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막 공격적으로 알트를 매집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제가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많이 봐야 되는 거고, 이 차트에 소홀히 하다 보면 좀 엉뚱한 투자를 하게 돼요, 저도. 자, 비트코인을 지금 우리가 기준점을 여기로 보면은 돌파를 강하게 해줬던 구간이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입니다. 28.5K 구간을 좀 뚫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9K까지 이제 이 매물대가 어디냐면 이 정도예요. 여기 이 구간.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 구간이 한 이 구간인데, 제가 보는 그림인데
지속적으로 밀린 구간, 이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정이 나온다 해도 29K에서 28K 후반은 비트코인이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도미넌스도 좀 하락하면서 여기서 또 한 달 정도 횡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달이었죠? 이때가 3월부터 시작된 거죠, 거의. 이때 3월부터 지금 여기까지 6월, 약 3개월 비벼댔죠. 그러면은 여기 높은 고점을 뚫고 나와서 버티는 그림, 예를 들어서 29K에서 28K까지 이걸 버텨낸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냥 하락이 아닌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여기서 급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 게 이 매물대죠. 천천히 손절 물량을 받아내면서 물량을 살살살살 받아내고 비트코인도 그러면서 여기서 버텨주는 흐름을 만들어준다면 7월달 내내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더라도 28,000 후반에서 29K 라인에서 잔뜩 비벼준다. 그렇다면 이게 증시를 조정을 주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도 여러분들 폭락이 아닌 고점에서 올라온 것에 대비 비비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더 이상의 폭락을 저는 보지는 않는데요. 증시가 올라온 것만큼 아래로 비비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조금 횡보해주는 우리의 바람대로 ETF와 모든 호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고점으로 완벽하게 뚫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소화하면서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여기서 비벼내주고 7월에서 8월이든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어느 순간 또 이런 모습 또 이런 중간중간에 질질 새는 모습 보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또 하락을 보거나 막 폭락하거나 사람도 똑같아요. 여지껏 또 내려오면 또 이제 또 저점 갱신한다 이런 얘기 할 건데 그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계속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할 겁니다. 올라갔다가 조정 주면은 폭락이다. 근데 또 올라가면은 다시 또 내려가면 또 폭락이다.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은 진짜 간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렸을 때 이제 뭐 더 이상 희망 없다. 계속 이런 게 내년까지 이런 얘기가 지속될 텐데 이런 얘기가 지속되면서 고점을 계속 높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러다가 5만 달러 4만 달러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폭락한다는 이야기는 그때 가서 폭락한다는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이 기만하는 겁니다.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 이번 주 오늘 다음 주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지. 그냥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계속 떨어질 거야. 그러다가 한 5만 불 찍고 한 3만 5천 찍으면 그게 폭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흥분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좀 열정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제가 또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을 6만 달러든 5만 달러든 7만 달러든 그 가격에는 삽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제일 많이 살 거예요.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여기 고점 부근이나 고점을 뚫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순간이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주변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미디어가 다 선동을 해준다니까요. 네이버, 다음, 어떤 뉴스 회사, 뭐 매일경제, 한국, 뭐 조선일보 다 거기서 연일 뉴스를 때려줘요. 비트코인 신고가 달성, 2024년도 5만 불 돌파, 신규 자금 20조 증가. 이런 거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이게 들어오라는 거고 다 뉴스 뿌리는 거예요. 그거에 당할 겁니까? 그 뉴스에? 자, 들어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니네들 먹을 폭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는. 자, 들어오라는 뉴스는 너네들 이제 먹을 폭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 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에서 조금 조롱과 그리고 악플과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이제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앉아서 가격을 판단하는 거. 시장 참여를 오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반등과 ETF 호재만으로 정고점을 돌파해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확고합니다.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갖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국에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미디어에서 공격적인 홍보를 해줍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다 해줘요. 예, 비트게인 연내 최고점 돌파, 어쩌면 3억까지 이번 장에 갈지도,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죠. 남들이 그렇게 뉴스 해주고 홍보해주는데, 그죠? 마케팅 다 해주잖아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변에. 비트코인 사세요. 선동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럼 그때 가면 전 대한민국이 선동해줍니다. 그러다가, 아시죠?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갔는데 옆에서 업비트 누가 보고 있어. 끝난 겁니다, 장이. 아시겠죠? 그 장이 오면 끝난 거예요. 눈치채시면 돼요, 그때. 어디 갔는데 막 식당에서 막 업비트 보고, 빗선 보고 있다. 장이 끝난 거예요, 그때는. 저는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겹지만, 재미없지만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6월 30일 날, 내일 정도에는 제가 실시간 방송 월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녁 약 10시 정도 또는 9시에 뵙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공지를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구독, 좋아요는 의리입니다.